예, 이제 제 5장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와 군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보니까요. 기반 시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크게 7가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아실 필요 없죠. 저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나와도 아실 필요 없어요. 요 가운데에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요 가운데서 저렇게 어떤 것을 설치하자. 또요. 어떤 것은 개량하자. 어떤 것은 정비하자라고 결정을 딱 합니다. 어떤 시설의 종류를 설치할 것이냐.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 규모, 어떤 장소에 놓을 것이냐, 이걸 통해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딱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있지만 책에 쭉 나와 있지만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 선택을 하는데 선택 결정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되어진 것들만 명칭이 바뀐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됩니다. 기반 시설 가운데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딱 바뀝니다. 중요하면 발표하세요. 자, 시설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저번 시험에 보시면 그 안에서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환경 기초의 화수도 이것을 그 위에 유통과 같이 섞어가지고 중에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이제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필요사항입니다. 자, 제 밑에 갑니다. 122페이지에 보세요. 기반 시설 설치 결정 중 나와 있습니다. 원칙 보시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과 위치와 규모,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과 규모 등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무엇이냐? 기반 시설 가운데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종류, 위치, 그다음에 규모를 결정했을 때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항상 종류와 규모와 위치를 도시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 가시면 이렇게 다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것은 뭐 보는 상이 아니니까 모든 시설은 다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가 원칙이지만 그거 하지 않는 경미한 상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그 밑에 오른편에 박스 밑에 갑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와 관리편 딱 보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3번, 그래서 3번 보세요. 그래서 요것들이 딱 설치가 되어진 요 시설들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국가에서 설치한 것들의 관리라고요. 지방에서 설치한 것들의 관리. 두 부분이 딱 되어집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어를 딱 보시면요. 중앙관수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도로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등의 공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은 이제 대통령령인데 그 내용 보시면 중앙관수의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딱 되고요. 지방에서 설치를 결정을 했으면 해당 지방 조례에서 관리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실제 조례 딱 보시면 각기 지방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례상은 우리가 내용을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서 설치하면 지방조례에서 관리사항을 정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혹시나 그 위에 이 시설에 따르는 각종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파란가시가 딱 나와 있죠. 파란가시만 딱 보십시오. 파트는요. 상세히 보는 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124페이지입니다. 공동구 나오죠. 저번에 한 문제 나왔던 상입니다. 공동구. 요 시설 가운데에서 참 많이 있지만 요 가운데에서 공동구는 좀 중요하니까 법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공동구 시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각종 어떤 것들을 땅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선, 또요 무슨 가스선, 하수구 등입니다. 이것들을 이 도로 밑에 보시면 많이 있는데 뭐 도로 양편에 보시면 이쪽은 뭐 가스선이다, 하수구다 쭉 있고요. 이쪽은 상수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터지면 그때만 땅을 파버립니다. 파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주위에 뭐
별로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파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입니다. 요 도로 밑에 거대한 지하 매설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터널 도로 위에 있는 바로 땅 속에 있는데 보시면 지하철 말고요. 보시면 쪽에 보시면 뭐 가스관, 하수도관을 매설해주고요. 뭐 전기선, 상수도관 설치 쭉 해줍니다. 해주면 뭔가 문제가 되면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면 위가 깔끔해집니다. 도시의 어떤 환경 보존과 또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도로 밑에 그 땅굴 만들어서 땅굴 속에 다 집어넣는다. 공동 매설구입니다. 공동구. 네. 요건요 하면 참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 듭니다. 하니까 요것을 설치입니다. 설치할 때도 보시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비용 때문에 거의 다 새롭게는 잘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원칙인데 자 어떤 곳은요 우리 법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라 라고는 의무 대상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 이후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어떤 새로운 신생 사업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공동구를 만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왼편 밑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왼편 1번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 별표를 딱 해주세요. 보니까 면적입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로 딱 보니까요. 도정택 보경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경제자유국이다. 먼저 정비구역이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국이다.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이다.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입니다. 또 도정택 공경청 이 그 면적이 200만 초과할 때는요 처음부터 의무적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첫 번째 딱 체크해 주세요. 의무적 설치 대상 지역 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다음에 해당 지역이다. 해서 도정택 공경청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오른편 관로 3번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근데 설치할 때 설치할 비용입니다. 비용이 참 듭니다. 비용 참 문제예요. 비용할 때 보시면 이 설치할 때도 비용 듭니다. 뿐 아니고 관리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 설치할 때 비용입니다. 비용 참 많이 듭니다. 이때 보시면 이러한 도정택 등이 있죠. 이런 정비사업 등 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다 부담 안 해요. 이뿐 아니고 앞으로 요 시설 이용할 자 있겠죠.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등에 그 집어넣어서 이용할 자를 표현해 바로 이것은요 점용해서 설자들 점용 예정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들이 같이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른편에 나와 있겠죠. 설치 비용 부담해서 1번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역 설치할 비용은요, 이 점용 예정자와 사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밑에 2번, 3번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사용했어요. 설치했으면 이제 그 의무적으로 수용할 시설을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공동구역 설치가 딱 되어지면 수용해야 될 시설 모두 수용토록 하라 이렇게 의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2번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번엔 잘 보시면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박스 안에 7번, 8번 가스와 하수도관 있죠. 요 위에 보시면 가스와 하수도관도 설치했으면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 두 가지는요 설치하기 전에 먼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다 넘어가시고 관리합니다. 관리. 자, 여러분들, 자, 비용 말고요. 설치가 딱 되어지면 요 공동구 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가 나옵니다. 관리. 자, 관리는 말입니다. 관리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도시가 관리해줍니다. 관리는 이제 그 해당 도시장이 관리를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실제 보시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에서 관리를 맡길 수 있다 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위탁에서 맡깁니다. 맡기가 위탁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다. 직접 관리하든지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관리할 때도 관리 비용 엄청 듭니다. 관리할 때 비용. 이 관리 비용은 관리자가 내느냐 이건 아닙니다. 바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자들이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비용은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지만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만치는요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면적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공동관리자 해서 특광시군이 관리한다가 원칙인데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공동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1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관로 3번 가시면 요 계획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 파란색 나와 있죠? 체크하시고요. 또 요 범위 안에서 다시 박스 안에 보시면요. 정기 점검은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정밀 점검은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같이 체크를 다 해주세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28페이지에 관로 5분 중요합니다. 관리 비용 나오죠. 그럼 공동구 관리 비용은 점용자들이 부담한다. 되어 있죠.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파트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만 설명한 요 판서의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교회는 볼 거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설 가운데에서 광역시설이란 말 나와요. 자, 지금 광역시설, 광이란 말 딱 나올 때는 항상 그죠? 두 군데 이상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 딱 나오면요, 이 말 나오면 둘 이상의 도시입니다. 도시 특광시군에 걸쳐서 설치를 하거나 한쪽에 설치하고 같이 공동 이용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에 걸쳐서 연결되는 시설, 요것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요 한쪽에 설치를 하시지만 이쪽 부분들을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할 때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걸쳐서 설치가 되어지거나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한 말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역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설치가 딱 나옵니다. 설치. 원칙은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따른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듯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보십니다. 저 밑에 원칙 나와 있죠. 근데 예외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예외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예외 보시면요. 자, 해당 특광시군, 해당 특별시와 시와군들이 같이 협의를 하거나 됩니까? 거기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특광시군이 같이 모여서 협의회 구성 통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안 될 때,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른편에 2번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할 때는요, 따로 법인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KTX 설치관리공단, 항만공단 등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 자, 만약에 다른 도시의 혐오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이용케 하겠다 할 때는요, 그 설치 비용 등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이 또 컬러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편은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올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딱 갑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공사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6쪽이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결정을 딱 했으면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딱 나옵니다. 사업 나와요. 이거 딱 나오면 어휘가 1번에 딱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요것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들 가운데에서 한번 설치를 결정해서 명칭이 바뀐 도시군 계획시설 그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이냐? 요 어휘가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을 말하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명칭을 바꾸어준 바르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질문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해주세요. 물론 이거는요,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포함해서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신도시 만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낡은 시가지 재건축 등 하는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요 세 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설 사업들 한 시행 절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사항인데 하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 공사할 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시행 절차가 거기서 쭉 언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절차입니다. 자, 요거 딱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하면요 그 장소가 나오죠. 위치가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해당 시에서 보시면 여러 군데입니다. 요 어떤 시설, 뭐 도로다, 또요 뭐 학교다, 또 뭐 공원이다, 또요 어떤 철도망이다. 여러 군데 결정은 딱 해둡니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많은 시설 결정이 되어진 그 가운데에서 먼저 급한 거를 먼저 하게 된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단계적 집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운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설 결정이 되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먼저 뭘 하는지 단계별로 집행할 순서를 나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니까 좀 급한 사안은요 1단계에 포함을 딱 시킵니다. 1단계. 좀 더 뒤에 할 사항은요 2단계에 딱 포함을 딱 시켜 구분을 딱 하게 됩니다. 해서 보시면 단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 가운데에서 지금 조기에 빨리 착수해야 될 것 3년 안에 착수가 필요한 사업들은요 1단계라는 것에 포함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3년 이후에 천천히 준비하고 해서 천천히 할 사업들은 2단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딱 하는데 1단계, 2단계 구분을 딱 합니다.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이후는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고요.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근데 2단계에 딱 포함이 딱 되어도 항상 매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때가 되었다 싶으면 1단계에 포함 들어간다. 성격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래서 이 많은 시설 가운데서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순서를 나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3년 내에 시행한 사업은 1단계에 포함시키고 3년 이후 시행하면 2단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그러면 요 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느냐? 수립자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각종 어떤 시와 군에서 시설 필요해서 입안합니다. 입안해요. 하지만요 결정은 보시면 결정은요 해당 도지사가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순서가 급한 것은요 입안했던 시와 군수가 잘 알지 승인권자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요 요 순서 입안입니다. 수입은 누가 있냐 보시면 이제 입안했던 측에서 순서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입안자들이 수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표현이 자 원래 원칙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단계를 구분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거나 또는요 뭡니까 우리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들은 도가 직접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입안자가 딱 나옵니다. 특광시군 또는 도장관 딱 나와요. 해서 보세요. 자 수립권자 원칙이죠. 원칙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고시 2년 안에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예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가 직접 입안한 계획일 때는 국장과 도가 직접 수립해서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밑에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보십니다. 오른편 공고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편 2번 갑니다. 뭐 단계별 집행의 구분해서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한 사업이 1단계에 포함된다. 3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이 2단계에 포함된다. 이렇게 구분이 오른편 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시행자입니다. 항상 사업은 첫 번째 보시면 시행할 자를 먼저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시행자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시설 사업의 시행은 이렇게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요, 혹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들 또요 도지사가 입안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도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역시 이 경우도 입안권자들이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행자 첫 번째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이제 132페이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도 직접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보세요. 그래서 입안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주로 직접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또는요 요들이 시행할 때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 밑에 걸려 입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로 사업을 위해서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철도시설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어떤 공공기관들 임명해서 시행토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뿐 아니고요. 민자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세요. 지정 딱 보시면 자 어디입니까? 오른편에 딱 보시면 오른편에 시행자 지정의 요건에서 보시면 오른편에 박스 안에 보시면 국가 등의 행정청 등을 위시해서 1번, 2번이겠죠? 공공기관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요 그 밑에 어디입니까? 3번 보시면 다음에 저도 쭉 있다 쭉 되어 있죠. 있는데 요걸 다 정리하시면요 공공 또는 민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박스가 다 1, 2, 3번이다 공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박스 위에 보십니다. 다음 각호 즉 공공시행자들 외자 라는 말은요 민간자도 지정받을 수 있다 여기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1, 2, 3번에 있는 요 기억년, 기억년 이것이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앞에 있던 그 일반권자들 말고 기타 공공시행자인데 이들 외에 자들도 지정받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말은 민간자입니다. 민간자. 그래서 자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에 요것도 필요하네요. 파란색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거기 박스에 보시면 공공이 쭉 나와 있고요. 그것이 아닌 자들 민간 또 지정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자들이 시행자 지정 받을 때는 조건 파란색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익사업들은요 민간이 딱 개입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와야 지정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이런 공공사업들 앞으로 수용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생하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민간자를 지정해줄 때 민간 당신들이 먼저 가서 해당 토지를 잘 좋은 값을 줘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이고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 받아 설득해 넣어야 이런 어떤 공익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 외의 기타 시행자들에게는요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시행권을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간 1탄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제 4절 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행자들이 그 다음에 정해지면 세 번째는요. 요 시설 사업을 어떻게 상세하게 시행할 것이냐. 바로 이 사업의 집행계획이겠죠.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집행할 계획들, 실시계획을 모든 시행자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일반권자 행정청이든 기타 공공이든 민간이든 묻지 않고 전부 다 모든 시행자 실시계획은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작성한 요 실시계획입니다. 보시면요. 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시 가운데에서 대도시도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들이 작성한 그 실시거든요. 여기 시도대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즉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기타 시행자 속에는요. 요들도 포함되지만 시와 군도 이게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결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작성한 요 실시계획을요. 바로 결정권자인 국장과 시도대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게 되어 있다. 하고 요 인가 가지고 너들이 발표 고시를 했을 때 공사의 사업에 네 번째 착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성되어지면 네 번째입니다. 준공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하고 합격 딱 되어지면 이들이 공사 완료 공고 이걸 딱 내어주면 공사는 끝이 나고 해당 시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봅니다. 계속. 자, 실시계획 작성은 모든 시행자 다 작성하게 되어 있다. 작성의 업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을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관로 2번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요, 작성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 특강청한테 의견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3번입니다. 3번에 혹시나 이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어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109, 209 나누어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공구별로 작성할 수 있다가 밑에 3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또 큰 이변입니다. 인가 나와 있죠. 인가권자, 국장, 시도대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행자 관련해서 국장과 시도대를 제외한 기타 시행자는요, 작성하면 국장, 시도대한테 인가받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외 사항들은 다 넘어가세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고 그 외 사항들, 어려운 사항들은요, 나왔다 할지라도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은요 80점 이상 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법은 60점만 딱 내기 위해서 제가 통과는 다 통과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가보세요. 자, 절차에서 항만 딱 보십니다. 인가할 때 보시면요, 인가할 때 요 국장 시도대가 인가를 위해서 14일 이상 주민한테 공람을 한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죠. 체크만 딱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인가의 조건을 보입니다. 4번입니다. 인가할 때 보시면 인가할 때 인가하겠지만 조건을 달고 조건부 인가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 공사할 때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하라, 주변 시민들 보호하라 등의 조건 달고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 인가 딱 나면요, 여기에 이행 또 담보를 위해서 이행 담보입니다. 이행 담보를 세우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이런 것을 예측해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이행 보증금 딱 나올 때는 항상 민간 시행자한테만 요걸 예측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전체에게 다 붙일 수 있지만 이행 담보를 위해서 보증금 딱 나오면 항상 민간자한테만 보증을 세우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도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인가 조건에서 보시면 조건부 인가 이번에서 조건 달고 인가할 수가 있는데 또 이행 담보주로서 이행 보증금 딱 보시면 특광시군 등은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오른편입니다. 137페이지에 박스 안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 보시면요, 국가 행정청 등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 즉 민간한테만 보증금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또 보실 것은요, 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넘어가시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민간자한테만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더라. 이렇게만 따가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합니다. 착수요. 자, 그런데 다시입니다. 여기 인가했을 때의 효과가 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인가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하나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큰 3번에 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실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사항이 없네요. 그 한 장은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십니다. 요 편에서 효과가 지금 제가 뒤편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은 저기를 보세요. 한 장을 더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수용권의 발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를 보세요. 142페이지입니다. 자, 14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수용 사용 딱 나오면서 다음 페이지에 제일 위에 14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에 보시면 토지를 매수할 것인데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그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업은요, 강제 수용권이 발생을 합니다.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용권이 발생을 할 때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우리 이 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법에서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바로 다른 특별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 이것이 간주될 때 수용권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이 다른 특별법상의 수용권 발생 시기는 바로 그 사업인정, 공익사업인정 요 인정받는 시기가 이 법에서의 이 사업에서의 절차는 어디냐?
바로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업은 진짜로 다른 특별법에 있는 바로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거전에 미리 민간자는요 땅의 3분의 1을 지가 잘 소유해 와야 이런 권리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권의 발생 시기는요 이 사업은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인 날 수용권이 발생한다. 자, 그 내용이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관로 3번에 보시면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권이 발생을 시켜주는데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3번의 관로 2번 보세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바로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설을 어느 장소에 설치하자 위치와 종류와 규모와 그 크기를 결정했을 때가 아니고요. 한참 뒤인 바로 이 사업 절차 가운데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한해서 공익사업이 되어서 이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알겠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한 날이 아니고 그 한참 뒤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단계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이때가 서야 바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 인정으로 봐서 더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항상 수용할 때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이직을 막 합니다. 할 때 합의가 안 되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정 신청을요 바로 시도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향 재결 금액을 올려줍니다. 요건요 이 신청은 이 수용권 발생 시기부터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만 버티면 다 상향 재결 1점을 올려줍니다. 그럼 다 버티고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기 1년에다 불구하고요. 이 사업 시행기간 끝날 때까지 천천히 재결 신청하면 된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바로 2번과 3번에 있죠. 그래서 그럼 관로 3번에 반관로 2번, 3번 중요합니다. 봐주세요. 공익사업 인정을 보는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이 사업 절차에서는요.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고 그리고 수용권에 대한 보상금 결정이 안 되어서 재결 신청할 때는요. 그 법의 1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시행기간 끝날 때까지 천천히 신청하면 된다는 요 파트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외의 사항들은 다음에 보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140페이지입니다. 해서 공사 착수했습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검사 신청을 딱 합니다. 검사 잘 보시면 검사 신청 보시면 이 경우도요. 검사도 시, 도지사, 대도시한테 신청한다. 딱 되겠어요. 검사 단계에서는요. 국장은 빠지고 지도대한테 신청하고요. 바로 이들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주면 답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시고 이제 오른편에 턱내 나오죠. 턱내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험에 나올 사항이 참 다음 시간에 보시면요. 한 2개까지 시험에 나올 사항이 쫙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예.